It's car time!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제 영상 선택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니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 수입차 점유율은 재작년에 정점을 찍고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고 해요. 아무래도 수입차에 대한 매력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떨어진 그런 이유도 있겠고, 그리고 뭐 유지관리 어려움, 뭐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, 어쨌든 간에 현재는 한 14.7%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비록 조금 하락하였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도로에서 심심치 않게 수입차를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독일 3사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산 스포츠카를 만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. 이러다 보니 이제는 수입차가 친근해 보이고 국산차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. 그리고 누구나 탈 수 있을 것 같고 말이죠. 누구나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할부나 리스를 억지로 일으켜서 차를 구매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 다들 잘 아실 건데요. 자신의 수입에 대한 철저한 고찰 없이 수입차를 무리하게 구매하게 되면 몇 년을 고생하게 됩니다. 사람이 많이 살아봤자 한 100년 정도 살잖아요. 근데 이 중에서 몇 년을 날린다는 것은 이거는 예상보다 끔찍한 일입니다. 그러니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그보다 친근감에서 오는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.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입차는 두 대를 보유를 해봤습니다. 하나는 벤츠 C클래스고요. 하나는 BMW 320D입니다. 둘 다 한 5천만원쯤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엔트리카입니다. 크기도 아담하고 거리에서 많이 보이죠. 그래서 좀 약간 깔보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놈들이 작아도 수입차는 수입차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 다행히 BMW 320D는 아직까지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. 뭐 흔한 접촉사고도 없었고, 근데 벤츠 C클래스는 앞범퍼만 2번을 사고를 당했습니다. 한 번은 도로에 세워뒀는데 다른 차가 와서 범퍼를 박았고요. 또 한 번은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차와 부딪혀서 범퍼에 손상을 좀 당했는데요. 과실 비율로 따지자면 첫 번째의 경우 제가 이제 도로에 세우는 그 과실이 있어서, 그리고 야간이었거든요. 그래서 8대2의 과실을 제가 2구, 이제 상대방이 8, 이렇게 과실 비율이 나왔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에서 역주행, 상대차가 역주행을 해서 박은 거기 때문에 제가 0, 상대방이 과실이 100%였습니다. 둘 다 범퍼가 뭐 우그러지거나 그런 것은 없고 좀 긁힌 정도에서 이제 사고가 끝났는데요. 되게 경미한 사고였죠. 근데 이 정도 사고에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것 같으세요? 이거 센터로 가져가면 범퍼를 무조건 교환합니다. 범퍼 교환하는데 벤츠 같은 경우에 C클래스 범퍼는 한 145만원 정도, 공임까지 그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데요. 이게 또 바로 교환을 안 해줍니다. 범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. 그래서 부품이 나와서 교환할 때까지 한 시간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렌트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근데 그때만 해도 같은 클래스의 수입차로 렌트를 해줬습니다.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동일 배기량의 국산차로도 렌트가 가능합니다. 제 벤츠 C클래스는 2.2L였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랜저까지도 빌릴 수가 있겠네요. 이 정도면은 하루에 못해도 7만원에서 10만원 렌트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. 그러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잡으면 50만원 이상 렌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범퍼 한번 긁힌 거에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. 이거 만만치 않은 액수 아닌가요?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또 가해 차량이 돼본 적이 있어요. 엄밀히 말하면 저는 아니고 제 아내가 좀 약간 실수를 해서 BMW X3를 갖다 박은 적이 있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례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 사례, 완전히 같은 사례입니다. 상대방 차량은 도로에 서 있었고 아내가 박은 거죠. 낮이었기 때문에 과실이 저희가 9, 상대방이 1 이렇게 잡혔습니다. 9대1 과실이 잡혔는데, 그때 기억하기로 범퍼만 박은 게 아니고 펜다까지 살짝 긁어놨더라고요. 근데 펜다를 갈 정도는 아니었고 그 덴트가 필요한 정도,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, 상대방은 역시나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고요. 그동안 렌트 비용도 나왔고 수리비만 한 400만원 정도 나왔어요. 그리고 렌트 비용 별도고 상당히 많이 나왔죠. 그러니까 한 500만원 정도 보험사에서는 이제 비용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얼핏 봐서는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거든요. 근데 이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. 근데 뭐 이것만이 끝이 아니에요.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보험입니다. 저는 그때까지 무사고 운전을 하면서 보험료를 많이 할인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.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어요. 그나마 작은 사고이니까 이 정도 할증해서 끝났지, 이 사고 한 방에 비용이 크게 나오면 보험도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. 메이저가 아닌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는 화재보험사에 굉장히 큰 돈을 내고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되게 당해본 사람이 얘기해주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.
그러니까 수입차는 정말 조심해야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료가 뭐 엄청나다고까지는 아니겠지만 큰 폭의 할증이 있어서 차라리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다시 이제 보험료를 깎아나가는 게 좀 더 유리해서 지금은 제 이름이 아니라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에 얹혀타 있죠. 그 사고 전까지만 해도 반대였습니다. 제 이름으로 아내가 이제 보험을 올라타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. 할인율 생각하면 참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말씀드려 봤는데요. 도로에서 보면은 수입차는 무조건 조심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, 옛말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뭐 이런 속담 있잖아요. 근데 수입차는 아닙니다. 무서워서 피해야 됩니다. 괜히 과실 크게 잡히면은 정말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더라고요.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. 추천 영상도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릴게요. 시청 감사합니다.